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공천 작업이 일정대로라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총선 시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을 맡고 있는 정종섭 의원과 지역의 정치 현안 그리고 내년 총선 준비 이야기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시당 위원장 되신 지 이제 한 달 되셨죠? 네네. 네, 취임되셨을 때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 내내 그 지역민들과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네, 취임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있던 우리 당이 새로 살아난 것이고 그 이후로 우리 대구시당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서 겸손하게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선 이야기 구상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감도 일단 잘 마무리를 하셨죠. 군 안전 안보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으로서는 일단 군공합 이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국방부 또 소속이기도 하시고요. 국방위 소속. 네. 근데 이게 연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국방위를 통해서 수차 확인을 했고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그걸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그 법에 대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그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 연내에 최종 부지 선정을 하는 데까지는 크게 차질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공이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만 새 기준안도 나와야 하고요. 주민투표 또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까지 진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시간을 가용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연내에 최종 부지 선정하는 그 절차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일단 우리 지역 얘기로 이제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에 중진 의원들의 책임론 거론하시면서 조건부 불출마 입장 밝히셨는데 이제는 총선 지휘하실 당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네. 예, 곽대훈 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전 시당 위원장이셨죠. 이끌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간의 과정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시당 위원장은 대구 의원들 간에 그 합의된 그 순서에 따라서 사실은 시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곽대훈 위원장이 임기 동안에 맡고 그다음에는 제가 맡고 그다음에는 또 다음 순번으로 다른 의원들이 맡게 되는데 합의된 순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합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인기가 없고 할 때 다들 다 떠나가고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곽대훈 위원장이 맡으셔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우리 대구시당을 거의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당원과 함께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그 반석 위에서 어떻게 하면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이 저한테 주어진 그야말로 큰 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감을 저를 느끼고 있고요. 네, 총선 이제 지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요즘 그 의원님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출마와 함께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지선 이후에 참패에 책임 있는 의원들 사퇴하라고 하시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원님이 선언하지 않았다. 두고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고요.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계획을 할 때 그야말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모두 다가 죽어야 산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탄핵으로 정권을 뺏긴 우리 당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 일단은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다. 내년 총선에도 여지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우리 당이 황골 탈퇴를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유권자가 정말 우리한테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공천이 될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후보자가 될 것인지. 근데 경북도당에서 좀 말이 있습니다. 네. 입당 당원 자격 심사를 거쳐서
김장주 전 행정부지사의 입당이 보류되었어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당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북도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큰 어떤 흐름이 하나는 세대 교체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대 교체론에 따라서 뭐 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어떤 요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대구시당에서는요, 신인 입당 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인 입당의 아마 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당원 저는 자격심사 이런 거 거치나요? 대구시당에서도? 아마 거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신인 입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견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세대 교체를 하려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듯이, 그야말로 신인에게 그 길이 활짝 열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당 입장에서 예. 종전에 이제 우리 당이나 또 우파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자기 유리할 때는 남고 불리할 때는 탈당하고 또 다시 당이 살아나면 다시 복당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건 정당 정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들을 아마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당원 자격 심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이 상당히 이번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그렇게 가져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당원 자격 심사가 그 신인에게 적용이 돼서 좀 경북도당에서 저는 안 잡음이 된다.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시당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오히려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재로서 영입하는 게 맞죠. 혹시 네. 영입 접촉도 하고 계십니까? 대구 뭐 경북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들 좋은 사람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우선히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 스스로도 주위에 많은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예. 신인 문제는 그렇게 발굴을 하실 테고 네네. 중진 물갈이론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3선 이상의 현역 의원 교체 방안. 저도 과거에 공천심사 부위원장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늘 중진 물갈이론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뭐 산술적으로 몇 선 이상 이렇게 해서 칼로 그래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외국에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로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우리 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투철한 분이 계실 거고 또 능력이 탁월한 분이 계실 거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마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교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당 위원장으로서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 가치, 그 인재 영입의 기준 있으실까요? 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의지와 실천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그야말로 참신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기준이 안 되겠어요. 예, 네. 의원님 저희 시간 때문에 제가 급하게 물어봐 죄송합니다. 네네네. 어제 그 인재 영입 인사가 살짝 공개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이분이 그 영입 1호 대상으로 거론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영입 1호라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마 영입을 할 때 뭐 영입 1호, 2호 이런 거는 없고요. 어쨌든 그 가장 먼저 아마 공개가 1차, 됐죠. 예, 아마 어제 1차 아마 인사 명단을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이제 최고위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어제 아마 일단은 보류를 보류됐죠. 한다라고 돼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네. 이제 2차, 뭐 3차 이래 되겠지만은 1차, 2차, 3차 그게 그렇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예. 인적 쇄신할 개혁 의지를 의심받는 대목이기는 하죠. 패스트트랙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요. 패스트트랙 가산점 그 문제는 아마 황교안 대표도 그런 게 없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 그런 어떤 화합이나 결속 뭐 이 부분을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다. 이 정도로 한번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아마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천 기준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런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예. 위원장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은 권역별 공천심사위원회 맞습니까?
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설명해 평소에 주시겠어요? 정치 개혁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앙당이 공천을 독점하는 것은 상당한 피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킨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 권역별로 시도당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유착이 다 됐을 텐데, 그럼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50%는 해당 지역의 심사위원으로 하고 50%는 다른 지역의 심사위원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개혁은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공천심사위원회 구상은 그러하신데 중앙당과는 뭐 어디까지 얘기가 좀 됐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제가 한두 번 저 의견을 이제 바깥으로는 표명한 적이 있고요. 아직 중앙당과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의원님들 여론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의원들도 생각을 해보실 거고. 그러면 전략공천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될까요? 사실 지금 한국당에서는 대구 특히 지역에는 텃밭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전략공천의 문제는 이제 경선의 부작용을 없애고 그야말로 뛰어난 그런 인재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할 때 뭐 어느 당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시도당 단위별로 그 심사위원회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네네. 보수 대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도 좀 접촉이 있기는 했는데요. 뭐 의견을 나눈 네. 정도긴 하지만요. 네네. 바른미래당과 우리 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대통합,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지역으로서도 중요할 그래요. 텐데요. 여기 뭐 보수 대통합 사람들은 얘기가 많고 뭐 워낙에 의견들이 다양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일 원칙은 저거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좌파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보수가 단합돼야 한다 하는 것은 대의명분에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듯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통합이 되겠느냐. 결국은 나라를 위한 큰 대의 앞에 각자의 작은 이익은 이거는 포기를 해야 이것이 보수 대통합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흐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구체화시킬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그 얘기를 했죠. 각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정치권에서 퇴진할 사람 퇴진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수 통합도 쉽고 보수 개혁도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지가 있는데 않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다 말씀이신가요? 저번에 이제 김영호 의장은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연찬에 또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죽어야 산다는 말이 그 말인데, 참 어떤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앞서서 동구, 달서로 대표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 대구 지역보다 통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큰 틀에서 안 논의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작은 지구당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큰 틀에서 이 논의들이 잡혀가야 결국은 이런 논의들이 저는 물꼬가 트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논의가 뜨겁습니다. 네네네.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리자 했을 때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아마 정개특위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하고 지역구를 줄이자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상당 부분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고 또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저번에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일단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자 하는 데서는 합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번 개헌특위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선거제도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부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당제가 출연되는 그런 구조 같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금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합의 사항에도 아마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잘 안 되고 분리되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12월까지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대구 경북은 사실은 일당 독주 아니겠습니까? 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 비례대표든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비례대표를 폐지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유지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이제 연동형인데 저는 예. 연동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물 투표하고 정당 투표가 정확하게 인물 투표는 인물 투표로 평가돼야 되고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로 평가돼야 되는데 이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혹은 아까 이제 공천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 그다음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조정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딱 묶어 놓으니까 이게 권력 구조 문제하고 해서 그야말로 한꺼번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논의들이 이제 착종. 이건 어떻습니까? 그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리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게 330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연동형으로 가면은 얼마가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연동제 자체가 잘못됐다. 연동형 자체를 반대하신다. 예, 결과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이게 뭐 330 될지 350 될지 어디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 인물 투표하고 정당 투표 이게 교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 속에서도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린 지금 틀 속에서도 사실은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저희들이 집중을 해 들어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다 네네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들로서는 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을 뺏긴 그런 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20초입니다.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저희들이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용서받는 일,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일,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겠죠.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